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11조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했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살펴봤으니까 대구 경북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최근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공동체 내에 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역의 또는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일자리 정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자꾸 사회적 경제를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일자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인 경제, 시장 경제를 보완하거나 시장 경제와 경쟁하는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전달 체계라든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모든 거를 대부분 중앙정부가 독점을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봤는데,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도에 지역고용 실천 전략 핵심 과제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별로 지역고용과 관련된 실천 전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각각 요 실천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독자적인 영역이지만 지역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이 문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거를 하도록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자, 요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공통이라고 돼 있는 거는 중앙정부가 이 주제를 이미 주고 이 영역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거의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자율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요 밑에 이제 자율 부분은 과제 설정을 자율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과제를 7개를 설정을 했어요. 자율 과제를 7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자리 중심이긴 하지만 대구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여기다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일자리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역에서 지역 지자체가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자료를 보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일자리 전달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중앙정부가 인력과 조직 예산을 수반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지자체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대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을 큰 중앙정부의 정책 틀 내에서 이제 약간 수정하고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자체 정부가 자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자리 관련된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런 틀 내에서 사회적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를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자율과제 중에서 여기 이제 제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 제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일자리 창출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조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시설 설비라고 하는 공장이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하기 위한 거기에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그 중에서도 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제조업도 이 대규모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확산되어야만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는 좀 또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대형 마트에 가면 별도의 칸으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트에서 잠깐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정한 임금과 또는 농촌 생산자에게 공정한 그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물건들로 상품을 생산하는 유통기업들이 공정무역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마트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쉽게 지금처럼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로 특화된 특정 조그마한 가게에 가야만 그걸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냥 대형마트에 가면 사회적 경제에서 만든 물건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대규모의 자본 투자, 뭐 대규모라고 해도 뭐 몇 억 정도부터 시작이 할 텐데, 그러한 사회적 경제의 자금을, 투자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금융이 또 만들어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금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금융은 뭐냐면 여러 가지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투자하고 융자해주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어쨌든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발굴 육성한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에서 제대로 오래 잘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내고 이거를 육성해서 제대로 된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클러스터링 전략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일자리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조직 간 클러스터링 전략이라고 돼 있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클러스터는 집단 군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부 잘하고 있거나 성공하는 데도 있고 또 상당수 문제가 있거나 실패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집단화한다라고 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그냥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협회를 만들거나 모일 수 있는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소위 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프랜차이즈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화라고 하는 거는 유사 동종 업종끼리 묶어가지고 일종의 그 통닭이나 뭐 대표적으로 통닭이나 아니면 피자 가게처럼 기술과 자본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업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게 이제 협업이 잘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전문 교육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인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단위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어떤 전문성이냐?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뜻에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협동조합을 해보고 싶다. 마을 기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기업을 하다가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이 하더라도 그 밑에는 전문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면 사무관리직으로 전문 관리직으로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기업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품의 생산, 서비스 용역의 기획, 그 다음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경쟁력, 차별화,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유통,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부 소비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대로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하면 전문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구에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 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 사회가 중간에 누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삶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또는 가족 내에서의 이런 관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한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에 할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성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얘기하면 굉장히 이 무성적인 용어잖아요. 비정규직.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가만히 보면 여성이 70%입니다. 남성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한국 사회 가부장적인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남성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진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가 배정이 된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여전히 결혼 육아와 관련해서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 2년 전인가요? 금복주에서 여사원이 임신했다고 대놓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 차별을 덜 겪을 수 있는 직종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 교원, 공공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 세 번째. 자,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퇴직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 출산,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중반 정도에 돼서 아이가 유치원 정도 들어갈 시기가 되면 이제 교육비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성들이 취업을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결혼, 출산, 육아 이후에 이후가 아니죠.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뭐 본인의 의사로 이제 퇴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여성의 초점을 맞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이 교육이나 기존의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 경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성에게 어떤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성 적합형 비즈니스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성 소셜 벤처 창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창업이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은 나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의 본인의 전공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건축학과를 나오고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사무소에서는 전혀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 그분이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마트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력 단절이죠. 자, 그래서 일자리를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후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 여성에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경력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창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창업을 할 때 그 기존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경력 단절 여성을 물론 이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이 이쪽에서 소셜벤처, 여성 소셜벤처로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졸업 후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러저러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년 30대 후반 40대 여성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도농복합형이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을 빼면 광역시도라고 하는 것도 이 농촌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그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왜냐하면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대규모 이 기업농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농복합형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1차 플러스 2차, 3차 산업을 융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부가가치가 높은 농촌 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촌에 대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네트워크화,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농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구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이제 정리하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분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경쟁력 확보, 제조업은 진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소위 말하는 집단화, 그 다음에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틀로 가고 있고, 두 번째 키워드인 여성 소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성 소셜 벤처 창업을 위한 방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세부적인 방식들이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경북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틀은 똑같은 거죠.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두 번째 이제 자율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경북은 상대적으로 종류 수는 적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를 아예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아까 대구는 각각의 영역에다가 사회적 경제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사회적 경제를 아예 경북 맞춤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이래 가지고 따로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키워드를 보면 경북은 이제 좀 통이 큰 것 같아요. 경북 소셜 벤처 밸리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자, 이거는 대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집단화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집단화의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공간적으로 또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더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프랜차이즈화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죠? 소셜 밸리니까 소셜 벤처 밸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모아놓는 일종의 공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단화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모니터링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인 인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경북은 훨씬 더 고령화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는 키워드를 여성 대신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퇴직 기술 인력 이것도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장년 이상의 퇴직 인력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로 해보자. 그 다음에 다누리 투어는 농촌입니다. 자, 그럼 대구하고 경북하고의 차이는 집단화라는 키워드는 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르지, 정책 내용은 다르지만 집단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대구에서는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경북은 노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구 집단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촌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성과 노인이라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정책을 살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